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시장이 오늘 좀 회복하고 어제 많이 회복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정감은 없다라는 분위기예요. 수급도 좀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판단부터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양 시장 모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무엇보다도 지수가 이제 3,200을 넘어섰다가 3,000이 깨지기도 하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1,120원까지 올랐다가 어제 조금 그 부분이 주춤한 것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혔던 부분들이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이슈. 예.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긴축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이 이제 며칠 거듭되면서 이런 우려들을 좀 자아냈었는데 어제 다시 이제 시공금리가 많이 그렇죠. 튀었잖아요. 사실 예. 유동성 공급 재개 기대감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최근에 수급에서 가장 저는 특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는 뭐 앵커께서도 이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방향성이 없어요. 사실 이제 이게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없습니다. 선물과 현물과 차이를 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를 그렇죠. 하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뭐 금융투자의 매매에는 너무 이렇게 그 집중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코스피 시장에서 투신의 매도세가 좀 이제 주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한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그 이전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 계속 매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세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저는 흥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환매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펀드에 안 맡기고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그 니즈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투신의 매도세로 연결된 부분들이 강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 다시 아시겠지만은 뭐 기관도 다시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이게 금융투자의 영향이 큽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이러한 그 수급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이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코스피가 3,000이 깨지기도 했지만은 추세에는 뭐 추세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강세장이 나타났다. 아무리 뭐 상승이 강한 장이 나타났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61선입니다. 61선은 아시겠지만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이에요. 그런데 61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괴리가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61선이 지금 2,800선에 있기 때문에 2,800 초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항상 강세장에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조정이 나왔다는 것이 이전의 어떤 학습효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다시 이제 3,000선을 회복을 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3,000선의 사이에 둔 좀 이제 등락이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이 상승 추세는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관점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공매도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부터 이제 불어온 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어제 그 뉴욕 증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33%나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공매도의 반대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이 뭐 우리 레딧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시장에서 은시장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은 가격이 8년 만에 은 선물이 8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조직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향후에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예. 조금 이게 단순하게 연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뭐 100%씩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몇백 %씩도 가요. 사실 이런 그 약간 그 투기적인 성격이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공매도 이게 반대의 타겟이 된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스탑이라든가 AMC라든가 사실 시장에서 조금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진한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 논리로만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없는 종목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떤 향후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단순한 잣대로 이렇게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번에 3월 15일로 이제 공매도 그 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결국 지금 뭐 분위기가 이게 3개월 연장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공매도 관련돼 있는 공매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향후에도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공매도에 대해서 판단을 여기서 내리기는 좀 어렵고, 사실 보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그러면 투자 전략 차원에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관련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은지, 그리고 국내 전반적인 좋은 좀 투자 판단도 내려주세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눈에 띄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공매도 관련 이슈들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이 그동안 이제 상승 과정에서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좀 소외가 됐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반작용이 좀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조정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던 쪽이 뭐 자동차라든가 IT라든가 대장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좀 이런 그 상당히 과거에 없던 뭐 갑자기 뭐 이런 그 대형주들이 10% 이상 오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처음 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들이 나타났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대형주 가지고 쉽게 수익을 내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결국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쉬면서 또 다른 쪽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우주항공주라든가 뭐 또 이제 그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를 보면은 시장을 지금 지수는 물론 이제 하락은 조금 이제 멈췄지만은 지수는 여전히 좀 이제 기간 조정의 국면에 지금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서 시장은 이렇게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순환매의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대형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 또는 이제 업종 이렇게 이제 이런 순환매에도 일정 부분은 좀 편승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 남긴 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 워낙 이제 관심이 지대하니까요. 투자 판단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저점에서의 좀 이제 접근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이제 시선을 덜 오른 종목에 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시장에 올라오네요. 예, 코스피가 1%가량의 플러스권으로 상승폭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5%의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소 수급은 여전히 개인만 끌고 가는 장세이긴 한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 보면 오전 한 11시를 기점으로 방향을 조금 확고히 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